네, 이 슬기로운 아파트 생활 사이트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도가 나오는데 이 지도는 저희가 같이 이 수많은 전국에 있는 아파트들을 채워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는 저 혼자만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와 같이 할 수 있는 많은 설계사들과 함께 이 지도를 채워갈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별로 정보를 입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아파트 몇 평형의 설계안을 저희가 입력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정도의 보험료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 보시면은 실제 등록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개인이 올린 이런 글에 이렇게 올린 사람, 설계사명과 연락처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등록이 돼요. 이런 식으로 제안서, 이미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글을 우리가 등록해서 이제 고객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아파트들의 이런 모든 화재보험 데이터를 우리가 다 올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이 화재보험이 필요하다 하면은 아파트를 검색을 하겠죠. 뭐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이렇게 검색을 해서 우리 아파트를 누를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다 하면은 이 사례를 보고 24,370원에 이렇게 가입을 할 수가 있구나 라고 확인을 하고 이거 괜찮은데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설계를 받아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적겠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만 적게 돼 있어요. 인적사항은. 이거는 그러니까 딱 가설계만 신청할 수 있는 신청란입니다.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입력을 시키게 했더니 신청 자체를 많이들 안 하세요.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설계 신청을 하면은 이 글을 썼던 이제 설계사님한테 이 관리자 페이지, 이게 저희 설계사님이 가입을 하시면은 이제 관리자 페이지가 별도로 만들어져요. 그쪽으로 이렇게 접수된 DB가 그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해가지고 고객님한테 맞는 이제 화재보험을 저희가 보내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곳에서 같이 운영을 하시는 설계사들 중에 이제 각 지역에 거주하는 곳에다가 이런 식으로 글을 많이 올린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나를 찾아올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화재보험을 믿기로 해서 화재보험뿐만 아니라 직접 대면까지도 이어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객이 들어왔는데 아직은 저희가 초창기다 보니까 이런 제안서를 많이 안 올려놨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 제안서를 받아보고 싶다. 만약에 거주하시는 분이 어디 자이 아파트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 여기에 거주를 한다 하면은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설계안이 등록이 안 된 이쪽에다가는 무료 화재 설계안 받아보기 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 근처에서 활동하시는 설계사님한테 DB가 전송이 될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고객이 이렇게 등록이 안 된 아파트에 대해서 설계 문의를 주신다 하면은 이 지역 내에 있는 설계사분한테 이 DB가 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신규 DB 확보하기에도 좋죠. 근데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용권 하시는 분들에게만 이렇게 배정되게끔 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샘플로 2개밖에 등록을 안 해놨어요. 원래 기존에는 모든 아파트 데이터를 해가지고 입력이 안 된 것도 나오게끔 했었었는데 그래버리면은 이제 광고 심의도 안 받고 DB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충분히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광고 심의를 받은 이런 사례글들을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광고 심의에 필요한 이런 이거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급수랑 몇 년 납, 몇 년 만기인지, 건축물 뭔지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게끔 되고요. 이 제안서 밑에는 이 문구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구도 저희가 이 글 작성하는 내역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지게 되고 밑에 보면은 이거 따로 심의를 받아가지고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이 심의필 번호랑 날짜 그리고 이런 등록 번호 등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입력을 해놓으면은 자동적으로 넣어지고 이제 심의필 번호랑 심의 날짜만 변경해서 바로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이거는 잠시 후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모든 설계사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서 각각의 아파트별로 화재보험 설계안을 등록을 한 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파트 화재보험에 문의가 필요하다 하시면은 그 등록된 사례 이런 사례를 보고 문의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사이트를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화재보험을 좀 알아보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서 마땅히 정보를 얻을 만한 그런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는 설계사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맡기거나 하는데 그런 거에도 한계가 있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많이 알려지면은 이제 아파트 화재보험을 찾을 때는 저희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는 저희 사이트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많은 설계사들한테도 DB가 많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간단해요. 이런 내용은 사이트에서 이제 우리 아파트 관심 있는 아파트 화재보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런 거고 실제로 설계사님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로그인 창이 있는데 여기 무료 가입 있어요. 이쪽에서 지금 요금제는 1개월에 10만원, 6개월에 50만원, 1년에 9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고 이 1년 이걸로 하신 분들은 아까 등록되어 있지 않은 화재보험에 대해서 문의가 오는 그런 DB는 활동지역 근처에 계신 분들에게 DB까지 배정을 해드릴 거예요. 이 1년 이용권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원하신 분은 요금제 선택해가지고 가입을 해주세요. 회원가입을 하면은 이거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연락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승인을 제가 안 해드리면은 관리자 승인 대기 중이라고 뜰 겁니다. 제가 승인을 해줘야 로그인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승인을 했으면은 이렇게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뭐 기본적인 정보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쪽으로는 이제 DB 접수된 게 이쪽으로 이제 고객이 접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내 접수 링크라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링크예요. 이거는 이제 스레드나 뭐 SNS에서 고객님들한테 상담이 왔어. 그런데 설계한 받아보고 싶어요 하면은 뭐 인적사항 알려주세요 이런 거 쓰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 링크 복사해가지고 고객님한테 전달을 해주세요. 전달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접수가 되게 됩니다. 여기다가 임의로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신청을 하면은 이쪽 대시보드에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은 바로 설계 접수가 된 거 보이시죠? 고객 관리 해가지고 바로 데이터가 넘어와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 기본 정보가 이렇게 입력된 게 나오게 되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설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설계를. 이게 몇 평인지랑 그런 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뭐 건축물 대장 보고 이 동호수만 알면 몇 평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설계안을 만들었어. 설계안을 만들었다 치면은 이 설계서 업로드 등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놨던 설계안 PDF로 보낸 거 이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어디 보험사인지, 보험료 얼마인지, 납입 기간, 만기 기간 이거를 이 PDF 분석해가지고 가지고 와요. 지금 당장에는 이제 라이나 손해보험만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다른 상품도 불러올 수 있는지 제가 테스트는 안 해봤어요. 만약에 해보시고 안 되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이 템플릿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다가 고객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다 똑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샘플로 글을 작성을 해놔가지고 그거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있었었는데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도 귀찮더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글을 내가 작성을 해놨다 하면 이거를 템플릿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글을 써주시고 현재 내용 저장. 그리고 템플릿 이름은 기본 전송, 기본 설명 문구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고 하면은 이제 다음부터 이 템플릿 선택에서 기본 설명 문구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문구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설계서 링크가 생성이 된 겁니다. 여기 보면은 링크 이 버튼 누르면은 복사가 되고, 아니면 눌러서 이 고객 링크 이쪽으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 폼 보내줬던 그 채팅창에다가 뭐 주저리 설명하지 말고 그냥 고객님 설계 끝났습니다. 자세한 설계한 이 링크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 링크를 보내주세요. 그럼 이 링크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안서 PDF 입력한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월 보험료 이렇게 나오고 접수하신 고객님 이름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밑에서는 우리가 적었던 이 설계안에 대한 내용 쫙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궁금한 내용 있으면 뭐 전화하기나 문자 보내기 해서 연락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제안서가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은 아래에 자세한 추가 정보 입력해 주시면은 청약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은 고객님이 이거 다 전달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가입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대시보드 와서 보시면은 이 가설계 접수됐었던 게 최종 가입 신청이라고 상태가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눌러보시면은 인적사항이 추가 인적사항 적은 게 이쪽에 싹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실제 설계에 필요한 모든 인적사항을 다 받은 거예요. 성함,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 직업까지 싹 받았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이제 정식 설계해가지고 청약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설계안만 딱 보내고 채팅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내주면은 훨씬 편리하고 고객 입장에서도 전문가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약률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화재보험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진짜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원래 온라인 쪽이 전환율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100명 문의가 오면 10명 계약을 할까 말까라고 하는데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환율이 3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10명 연락 오면은 한 3명 정도는 무난하게 계약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진행해본 결과 이렇게 제안서 보내면은 바로바로 연락이 없어요. 아침에 보내면은 한 저녁 정도에 연락이 와가지고 사실은 제가 화재보험 뭐 알아보고 있느라 여기저기 문의 넣고 이쪽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알아보고 계신 고객님들은 실질적으로 화재보험 가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놓고 여러 설계사한테 의뢰를 맡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사이트를 같이 이용하면서 하다 보면은 더 신뢰감 있는 위치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서 전환율 면에서도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서를 보내잖아요. 이 제안서를 보냈으면은 이제 고객님한테 문의가 오면은 저희는 뭐 필수적으로 설계안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설계안을 포스팅을 하면 돼요. 이 포스팅 관리에 가가지고 새 포스팅 작성해가지고 새로운 글을 쓸 수도 있고, 이 고객 관리에서 지금 이 설계서 이력 이쪽 옆에 보시면은 게시라는 게 있어요. 게시를 누르면은 바로 포스팅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러와줘요. 설계안 보낸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글을 작성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쪽에서 이 아파트의 실제 전용 면적 이만큼의 보험료가 이만큼이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지금 이렇게 주소는 불러왔지만 이게 아파트를 못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뒤쪽 주소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해당 아파트 불러와줘요. 이걸 딱 선택을 해줘야 여기 평형 선택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몇 평인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존 설계서 불러오기. 이게 고객한테 보냈던 설계서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불러와서 어떤 페이지를 이제 포스팅에 보여줄 건지, 저는 이 페이지 기본적인 내용만 보이는, 담보 내용만 보이는 이 페이지 있잖아요. 이것만 선택을 하나 한 다음에 선택 페이지 추가 하면은 이 페이지만 불러와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광고 심의를 받고 올릴 거예요. 근데 광고 심의에서는 보험사 노출, 또 가입하실 분 인적사항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근데 이거를 또 일일이 수정해서 올리기가 불편하니까 그 기능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서 민감 정보 가리기,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르기 누르면은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르기 적용하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 가리기 해가지고 색깔 선택을 해서 기본 정보, 뭐 동수 이거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 누르면은 이제 수정 부분이 이렇게 저장이 돼요.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AI가 글을 써줘요. 보시고 이제 필요 없는 부분 초안만 딱 잡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하기보다는 초안만 딱 잡아가지고 필요한 내용을 더 추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선 기본 정보 토대로 그냥 등록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간지,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이렇게 하고, 이 부분 광고심의 필수 기재사항, 이 부분에 설계사명, 그리고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소속 회사명, 그리고 대리점 등록번호 아니면 보험사 등록번호 해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의를 받았다면 이 준법감시필이랑 심의 유효기간만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한 번 입력한 내용을 내 정보로 저장을 누르면은 다음부터는 내 정보가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음부터는 이제 준법감시필 번호랑 심의 유효기간 이것만 이제 수정을 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이 포스팅에 이대로 삽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글 쓰는 것도 1분이면 쓸 거예요. 1분도 안 걸릴 거야. 제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지도에 게시 누르면은 이렇게 꺼지면은 이제 게시가 된 거예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죠? 지금은 몇 개 없어가지고 이쪽에 이렇게만 뜨는데 나중 되면은 이 지도상에 있는 아파트들만 이 목록에 뜨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거 방금 전에 제가 작성한 거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작성한 데에 등록이 됐죠. 여기에서 실제 사례 보기 하면은 제가 등록한 내용 그대로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개인정보 잘 가려줬고 이런 식으로 작성했던 내용 들어갔고 심의필 번호 그대로 들어간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작업만 계속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별로 올리면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진짜 쉽게 제가 올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 심의 받는 거 또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글 작성한 거 있잖아요. 이 포스팅 관리에 보면은 밑에 광고심의 PDF라고 있어요. 광고심의 PDF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광고 심의를 받을 수 있는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뒀습니다. 이대로 보시면은 다운을 받은 이 파일 그대로 이제 심의 올리면은 되죠. 얼마나 간단해요. 블로그 글 쓸 때는 이거 PDF로 또 빼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까지 다 반영을 해서 간단하게 진짜 손쉽게 심의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뭐 이런 뭐 사이트예요. 이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이렇게 심의를 받은 이 내용을 이제 스레드에 올리는 거죠. 제가 스레드에서 지금 활동을 하면서 DB를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공유하면 링크가 공유가 돼요. 이거를 스레드에 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은 관심 있는 분들이 이쪽에 접속해서 내용을 확인을 하겠죠. 이런 게 있네. 혹시 우리 아파트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을까? 하면서 아파트를 또 검색을 하겠죠. 근데 아직 설계서가 등록이 안 돼 있네. 그러면은 한번 설계 신청해볼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등록을 하겠죠. 그러면 이 근처에서 활동하고 계신 설계사한테 DB가 배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걸 토대로 이제 설계서 작성해가지고 우리는 제안서를 보내드리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걸 해보니까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신축 아파트나 이제 막 입주하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사철 되면은 엄청 문의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 이사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년 주기로 이제 전세 계약도 도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사용 승인일이 언젠지, 뭐 여기가 21년 1월 29일이야. 그러면은 23년도 1월 달에 이사철이었고 25년도 1월 달에 이사철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27년 1월에 이사철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철에 올려놓으면은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머리를 쓰면은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도 보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해보니까 구축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보다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훨씬 수요가 많아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오래된 아파트가 누수나 그런 거에 대해 걱정이 더 많을 텐데 의외로 진짜 막 구축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예 화재보험에 관심이 없고, 의외로 신축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지역에 있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먼저 계속 이렇게 포스팅을 올리면은
지역 내에서도 충분히 많은 DB를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DB를 토대로 실제로 대면 상담까지 이어가면은 추가적인 계약까지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레드에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었어. 다 뭐 경기도, 부산, 서울 이쪽에서만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계약까지를 뭐 말을 안 꺼내고 그냥 이렇게 화재보험만 가입을 시키고 말았는데, 만약에 저희 지역에서 많이 안 먼 곳, 한 시간,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뭐 대전, 광주까지만 되더라도 충분히 대면 상담 해드린다고 해가지고 직접 방문해가지고 대면 상담까지도 충분히 갈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 계약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스레드에 올렸는데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누수가 여러 번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거 여쭤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부해서 또 알려드리고 했더니, 안 그래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모임하는 엄마들 있는데 그쪽에서 누수 때문에 좀 고민이 있다는 분이 있어서 소개까지 해준다고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렇게 DB만 확보하는 용으로 쓰는 것보다 이제 상담하는 스킬이나 그런 거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하고 같이 의견 공유하면서 어떤 사례가 있었다 이런 의견 공유하면서 같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은 진짜 1년? 1년도 아니야. 반년만 지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꾸준히 먹고 살 만큼은, 가만히 앉아서 먹고 살 만큼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영업이 너무 막막했어요. 이것저것 시도는 많이 하는데 너무 성과가 더디게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민 많이 하던 찰나에 지금 이 방법을 시도한 뒤로부터는 어, 계약이 매일매일 한 건 이상씩은 계속 나고 있어요. 뭐 매일매일이라고 해봤자 지금 며칠 안 지나가지고 몇 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일주일 전만 해도 누굴 만날까, 이 계약 어디서 받아야 될까 그 고민을 했던 후에 지금 불과 며칠 안 되는 사이에 희망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더 많은 분들이 같이 으쌰으쌰 하면은 저희 사이트 자체도 커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사이트 이용하면서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설계사분들에게도 더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좀 단편적으로 이 사이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만 좀 알려드렸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해주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연락 한번 드리면서 안내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